안녕하세요. 저는 검은 사막 스튜디오의 게임 디자인 실장 우경덕입니다. 모험가 여러분께 개발명 세이비어로 소개해드렸었던 신규 캐릭터가 세라핌이라는 정식 이름과 함께 드디어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연회에서 처음 공개한 이후 많은 분들이 너무 기대해 주셔서 즐겁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담도 컸는데요. 이렇게 완성해서 모험가 여러분께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무척 감격스럽습니다. 그럼 바로 세라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모험가 여러분의 기대치가 컸던 만큼 이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세라핌의 주무기는 성약이란 이름의 대검이고요. 무기 손잡이 끝에 어떤 물질을 막아주고 있는 장치가 있는데 이게 바로 봉인구라는 보조무기입니다. 그리고 이 봉인구가 풀리면 세라핌이 신성력의 원천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몸이 변하는데요. 바로 이때 사용하는 또 다른 대검이 바로 각성무기인 단죄입니다. 세라핌은 각성 워리어의 전투 감각을 적절히 살려 익숙함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적응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기술 구성과 콤보 연계 역시 워리어와 비슷한 흐름을 갖고는 있지만 그 위에 세라핌만의 고유한 요소들을 더해 차별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세라핌의 간단한 콤보를 함께 보시면서 자세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세라핌이 펼치는 전투의 핵심은 연계와 막타입니다. 각 기술들이 물 흐르듯이 이어지고 그 끝에 들어가는 막타가 큰 피해를 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다만 검은 사막의 전투 특성상 몬스터의 뒤도 잡아야 하고 공격도 피해야 되고 다시 자리를 잡는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 연계가 끊어지는 상황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라핌에게는 이 단점을 보완하는 고유한 패시브 굳건한 의지가 있습니다. 이 굳건한 의지 패시브는 사용 중이던 연계 단계를 약 5초간 유지할 수 있다는 강력한 효과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대열 깨기 기술로 시작하는 연계가 1, 2, 3, 4 이렇게 4개의 동작으로 이어진다고 했을 때 1번 동작만 쓰고 일단 빠졌다가 5초 안에 연계 커맨드인 우클릭을 입력하면 바로 2번 동작으로 이어집니다. 이 덕분에 세라핌은 회피기, 캔슬기, 주력기 등을 섞어가면서도 끊기지 않는 연계를 이어갈 수 있고 또 원하는 타이밍에 막타를 집어넣는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더 이해하기 쉽도록 실제 활용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각성 워리어의 특징이라면 매우 빠른 공격 속도와 변화무쌍한 캔슬기 사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라핌은 각성 워리어만큼 액션 전환이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굳건한 의지 패시브를 통해 각성 워리어와는 차별화된 세라핌만의 전투 리듬을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같은 대검을 사용하는 만큼 자연스럽게 두 캐릭터를 함께 언급하게 되었는데요. 세계관 설정을 보면 둘의 차이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세라핌의 스승은 엔슬라이고 워리어의 스승은 고엔인데요. 사실 이 두 사람은 같은 계보입니다. 바로 엔슬라가 고엔의 할아버지에게 대검술을 배운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동양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세라핌과 워리어는 동문관계, 즉 사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무는 세라핌이 더 빨랐기 때문에 세라핌이 사저, 워리어가 사제입니다. 다만 거친 용병 생활로 단련된 고엔과 워리어의 대검술은 날 것 그대로의 실전 추구형 검술로 발전해 왔다면 엔슬라와 세라핌의 대검술은 신을 모시는 기사의 검술답게 좀 더 제식과 웍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두 캐릭터를 비교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재미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번 세라핌은 스칼라나 데드아이어 같은 개방 캐릭터입니다. 다만 다른 개방 캐릭터와는 다른 세라핌만의 특장점이 있는데요. 세라핌은 개방 기술을 사용한다고 해서 무기가 바뀌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본 기술로 대검을 사용하고 개방 기술은 더욱더 강한 대검을 사용합니다. 대검 역행에 대한 모험가 여러분의 로망을 최대한 채워드리기 위한 저희의 선택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면 세라핌이 시꺼멓게 변해 흑화된 듯한 모습도 있고 반대로 천사의 날개를 펼친 빛의 여기사 같은 모습도 있었는데요. 바로 이 상반된 두 모습이 세라핌 개방의 핵심 특징입니다. 세라핌은 특정형의 분노 기술을 사용하면 일정 시간 동안 능력이 강화됩니다. 이때 빛 강화와 어둠 강화 중 하나를 여러분이 직접 선택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강화를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고 기술창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 포인트를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먼저 빛 강화인 신성한 맹약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한 맹약을 선택하시면 특정형의 분노 기술을 사용하거나 흡수했을 때 세라핌의 신성력이 극대화되면서 각성 워리어에 버금가는 빠르고 몰아치는 전투 스타일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100% 흑정령의 분노 효과가 60초 유지이기 때문에
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시간 동안은 확실한 속도감과 타격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대신 어둠 강화와 비교하면 기술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PVP에 좀 더 적합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PVE에서 억지로 어둠 강화를 강요할 정도는 절대 아니고요. 그냥 나는 빛의 기사 플레이가 좋다 하시면 신성한 맹약으로 사냥하셔도 충분합니다. 대신 짧은 시간이라도 손은 조금 바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연한 과제를 선택하시면 세라핌이 원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첫 공개 때부터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셨던 대검에 붙어있는 신비오트 같은 검은 물질 있죠. 그 물질이 세라핌의 몸을 감싸면서 머리칼과 의상이 변화하고 대검도 훨씬 거대해집니다. 자연스럽게 기술의 범위도 확 늘어납니다. 대신 동작 속도가 느려지고 기동성도 감소하지만 그만큼 손에 편해지는 전투가 가능해 PVE에 더 적합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세라핌은 굳건한 의지 패시브를 통해 끊기지 않는 나만의 연계 전투 리듬을 만들 수 있고 또 흑정령의 분노 또는 흡수 효과를 통해 빛, 어둠 중 하나를 선택해 여러분 취향에 맞는 전투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세라핌 고유의 액션과 손맛을 재미있게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험가 여러분, 펄어비스 검은사막 스튜디오에서 캐릭터와 의뢰 내러티브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주재상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모험가 여러분과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정말 많은 모험가분께서 기다려주고 계시는 세라핌과 함께 찾아뵙게 되어 더욱더 기쁜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세라핌의 전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험가 여러분께서 캐릭터에 더 몰입하실 수 있도록 스토리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특히 이번 세라핌을 준비하면서 사실 꽤 오래전부터 묵혀두었던 설정을 가져온 부분이 있습니다. 칼페온 신성대학에 가보시면 훈련 중인 발키리 중 일부가 대검을 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CBT와 OBT를 하던 그 시절에는 발키리가 대검도 쓰나 하고 가볍게 넘어갔지만 사실 그 모습은 대검을 사용하는 여성 캐릭터에 대한 초창기 구상, 즉 세라핌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세라핌은 바로 그 오래된 구상을 실제 플레이어블 형태로 구현한 캐릭터로 대표 의상 역시 이런 세계관적 흐름이 느껴지도록 갑옷과 복식은 기존 엔슬라와 발키리의 순수 의상을 확장한 형태로 디자인했습니다. 세라핌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처럼 보이면서도 칼페온 발키리 신성대학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느낌을 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난 여름 에다니아 오르비타에서 만났던 마르가리테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녀는 검은 사막에서 처음 시도해보는 프로젝트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신규 캐릭터가 실제로 출시되기 전에 그 캐릭터가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는지 검은 사막 세계관에 자연스럽게 녹여내어 실제로 플레이하시는 모험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좀 더 극적으로 몰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 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새로운 시도가 모험가 여러분께 잘 와닿았기를 바랍니다. 세라핌은 칼페온에서 대대로 궁정 대신을 지낸 유복한 집안 브란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운이 나쁘게도 그녀의 아버지가 친구의 빚 보증을 잘못 썼다가 그만 가문이 몰락해버리고 말았는데요. 이후 어떻게든 집안을 다시 일으키려 노력했지만 결국 그녀의 부모님들은 어린 그녀를 남겨두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혼자가 된 세라핌은 엘리언교에 몸을 위탁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추위와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세상에 거저 주어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신의 기사를 만들어내는 프로젝트의 실험체로 발탁되어 혹독한 실험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어떤 인연과 어떤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었는지는 세이비어 오디오북과 인게임 스토리 의뢰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세라핌의 개방 의뢰는 세라핌의 전담 성우이신 안수연 성우님을 필두로 라라 역의 윤하영 성우님 등 호화 성우진이 참여한 풀더빙 스토리 의뢰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에다니아 오르비타의 메인 의뢰에는 세라핌 모험가님들을 위한 전용 스크립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플레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은 사막의 31번째 신규 캐릭터 세라핌에 대해서 모험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제 모험가 여러분께서 제일 궁금해하실 출시일에 대해 설명드릴 차례인 것 같습니다. 세라핌은 바로 오늘 업데이트되는 검은 사막 연구소에서 바로 만나보실 수 있게 되고요. 정식 출시일은 다음 주 수요일 12월 17일 한국 번역 업데이트를 시작으로 전국과 동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이번 세라핌은 모험가 여러분의 칭찬을 제대로 듣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플레이해 주시고 피드백도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